됐습니까? 네네. 상승세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만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뉴스는 네 가지로 좀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제자리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명분을 줬다는 월가의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시장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인데, 베이징에 있는 무르신 재무장관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시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출연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그 주요 지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수준이 위치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의 강세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강세 전환을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재개될 수가 있었던 셧다운 문제가 그나마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아마 오늘 정도에서 합의에 이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했던 국경장비 예산 등의 57억 달러 중 일부만 포함해서 합의하는 걸 마무리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게이티라고 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실적 관련한 내용인데요. 2018년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2019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 약간씩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무역 협상, 셧다운, 완화된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이슈가 멀어지고 다시 한번 실적으로 집중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 부담을 작용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부담 요인들이 상당히 좀 줄어든 가운데 3대 주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역 협상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금리 우려감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S&P 500 지수도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좀 근접한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도 약세장이 종료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네.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알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리바이스라는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대명사였죠. 이거 저도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비쌌던 청바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줄여갖고 리바이스라고 하는데, 리바이스가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입성을 합니다. 리바이스는 182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난 1985년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했고 다시 상장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리바이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류업체가 오늘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저희 한때 이걸 못 입어서 안 달란 메이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소셜 커머스 업체인 그룹폰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뭐 아마존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룹폰들이 점점 자기의 기반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0%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어제까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 게임 회사를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하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늘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회사의 굉장히 부진한 실적,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의 약진으로 밀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임 회사들의 이제 언제 매수할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이 끝나면 제가 그때는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이 물론 부진했습니다만 실적이 끝나면서 월가에서는 대부분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회사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오늘 제가 한 가지 네. 선물을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 애플 소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기업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 기관들이 4분기 주식 보유 변동분을 SEC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일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워런 버핏이 혹은 뭐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겠죠. 애플 주식에 대한 지분을 늘렸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월가에서는 예상을 아마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이 빠질 때 지분을 늘렸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 그러면
애플 쪽에는 단기간에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업계 거물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특히 CEO께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주요한 종목들 함께 살펴주셨고요. 또 워런 버핏과 주요 기관들의 이제 주식 보유 현황을 이제 보고할 텐데 이 부분도 참고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적수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1분기 향후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베이징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9위급 회담도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이슈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냥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뭐 초를 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유리한 시장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미 나스닥 지수는요, 올해 들어서 11%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2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걸 찾을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투자에 굉장히 좋은 일단은 그 투자하는 데 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마지막 분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USST의 장원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